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30번째 시간, 그리고 8장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의 첫 시간을 해볼게요. 여태 이미지를 분류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낯설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일반적인 분류에 대한 문제였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미지의 특성을 조금 더 반영한 신경망이라는 거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NN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8장이에요. 요번 시간부터 5번에 나누어서 8장을 진행을 할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 합성곱에 해당하는 용어가 컨볼루셔널입니다. 그래서 합성곱 means 컨볼루셔널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뭔가를 합해서 이렇게 접어 넣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수업을 듣고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요 원리를 배워야 되니까 요 구성 요소를 좀 배운 다음에 합성공 신경망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패션 애니스트 진행해 온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좀 점수가 좋아지는지.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댄스 신경망으로 했었을 때 완전 연결 신경망으로 했었을 때 88%, 89% 정도가 나왔었죠.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곡 신경망의 시각화라는 부분이, 이 합성곱이라는 게 왜 이미지 분류에 더 적합한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보는 내용인데요. 수업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구성 요소를 새롭게 배운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우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볼 거예요. 우리 지금 흑백 데이터만 봤지만 사실 컬러 데이터도 있어서 요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볼 것이고,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지금까지 가중치하고 조금 다른 가중치라는 개념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뉴런이라는 말 대신에 필터, 커널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응용하기 위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출력해서 나온 다음 단계의 출력을 특성 맵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맵도 새로 나오는 단어죠. 요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특성 맵과 필터, 커널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 합성곱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있어서 그 기법, 예를 들어서 패딩, 그다음에 스트라이딩, 그다음에 풀링, 요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요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차차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성곱망이라는 게 합성곱 엄밀하게는 층이에요. 레이어. 이렇게 층을 다루는데, 요 부분에서 분류 문제로 해결을 하려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배워왔었던 덴스층을 이용을 해서 우리 평이한 일반적인 신경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8.1장을 진행을 하고요. 8.2장은 이 부분은 7장에서 진행됐었던 부분에서 층만,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층만 다시 합성곡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지금 위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잖아요. 이 커널 필터라고 하는 애들. 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특성 맵이라는 애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필터는 가중치라고 했는데, 이 필터라는 단어에서 뭔가를 이렇게 걸러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거랑, 특성 맵,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맵인 듯합니다. 요 맵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조금 시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8.1에서 요 패딩 스트라이딩까지, 여기까지를 한 번에 나누어서 지금 30강에 진행을 할 거고, 풀링과 신경망을 구성하는 부분을 31강, 합성곡 신경망을 이용해서 패션 애니스트 해보는 거, 요거를 32강, 그 다음에 필터 가중치의 시각화를 33강,
그다음에 34강에서는 조금 다룰 내용이 많을 수 있겠네요. 34강에서는 특성 맵을 보기 위해서 좀 함수형 API라고 하는 케라스의 함수형 API 레이어에 케라스 레이어의 함수형 API라는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 맵을 보고 그다음에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대표적인 CNN망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망의 종류 르넷, 알렉스넷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다음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높이하고 폭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태까지는 28 곱하기 28의 데이터로 했었었죠. 오늘까지도 패션 엠니스트 쓸 거니까 28 곱하기 28로 할 건데요. 원래는 컬러로 해가지고 세 가지 채널을 갖고 있어요. RGB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각각의 레드가 0에서부터 255까지, 그린이 0에서부터 255까지, 블루가 0에서부터 255까지 해서 빛은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빛의 합성이라는 거 혹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빨, 빨강색도 초록색도 파랑색도 이 값이 클수록 결국은 하얀색이 나타나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붉을수록 큰 값이고 붉을수록 큰 값.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빛의 삼원소를 합해서 요런 그림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하얗고 어두운 부분들은 그래서 하얗게 어두운 부분은 결과적으로 까만색으로 보이고 그러고 있네요. 요렇게 요거를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RGB 해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세 개의 층이 겹쳐져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세 개 층 깊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는 깊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채널이에요. 근데 지금 흑백 이미지는 원 채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원 데이터로 했었어요.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우리가 지금 변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RGB가 겹쳐져 있는 그런 정보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 지금 요쪽 편은 다 하얗게 비어 있어서 모서리가 하얗게 비어 있는 부분들인데 요 모서리 부분이 왼쪽 상단 모서리가 비어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28 곱하기 28이라는 걸 우리가 입력은 해 줬지만 데이터 입장에서는 784개로 쭉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6 곱하기 14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위치 정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지금 반영될 수가 없었어요. 경계선, 이웃한 픽셀 정보 이렇게 선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위치가 하나의 뉴런으로 입력층으로 쭉 펼쳐졌을 때는 이런 경계선이라는 느낌도 알기가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좌우, 위아래, 채널간 이렇게 같은 여기가 다 까마네, 요렇게 다 여기가 다 작네라는 거는 여기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네라는 채널 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을 유의미하게 해석하려고 조금 고안을 한 부분이 오늘 배워볼 합성곱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곱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밀집층,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럼 상대적인 개념으로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밀집층은 모든 신호를 사용했었어요. 지금 뉴런 하나가 튀어나오려면, 이 뉴런 하나 나오려면은 요 입력층 정보 모든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연결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가중치의 개수는 하나의 입력층이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출력층마다 입력층 뉴런수 곱하기 출력층이 몇 개냐에 따라서 요 뉴런이 몇 개냐에 따라서 출력층의 뉴런수만큼을 곱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밀집층은 완전 연결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지금 하나일 때 그다음에 n개면은 요게 가중치가 n개마다 가중치가 그쵸. 요 각각의 출력층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력층 곱하기 출력층 개수만큼의 가중치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합성곱은 지금처럼 모두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출력을 뽑아낼 때 정해진 개수의 가중치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그림에 10개의 입력층이 있잖아요. 근데 가중치는 딱 3개만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요 3 개의 것만 곱해서 여기다 편향을 더해서 하나를 냈어요. 그다음으로는 이거를 하나를 미끄러뜨려. 지금 하나 미끄러뜨렸죠. 하나 미끄러뜨려서 요번엔 두 번째 거에 가중치를 낼 거야. 두 번째 거를 해서 출력을 할 거야. 요런 식으로 계속을 하게 되면 지금 3 개씩, 3 개씩 묶어서 하게 되면 하나의 가중치 3 개짜리 있잖아요. 3 개짜리 가중치에 대해서 어 8 개가 지금 출력이 됐었어요. 아까는 하나를 영 하 출력층을 여러 개 만들 게 아닌 다음에는 출력층의 개수가 아니라 그 전체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한 번에 쭉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동일한 가중치를 3 개씩, 3 개씩 동일한 가중치로 여러 개의 출력을 내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을 요렇게 진행하는 거를 합섬 곱 그래서 접어서 여러 번 반복한다.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요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합성곱은 완전 연결 신경망처럼 뉴런의 연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서서 저렇게 얘기를 해 봤지만 조금 연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제 도장을 오늘은 등장을 시켜서 요 도장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뉴런을 앞서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뉴런이라는 거 대신에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필터하고 커널이 같은 건데요. 조금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지칭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필터는 요 도장 자체를 얘기할 때 필터라고 하고 커널은 여기에 붙어 있는 가중치를 볼 때 가중치 자체를 볼 때 커널이라고 설명을 해요.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필터, 가중치가 큰 의미로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뉴런을 나오기 위해서 웨이트를 우리가 학습을 시켰었잖아요. 요 파라미터. 요 부분이 요렇게 한 세트의 필터에다가 커널 형태로다가 네 커널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쪼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응하는 걸로 합시다. 2 차원 지금까지는 1 차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미지는 2 차원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컬러 빼고 흑백이라고 했었을 때 흑백 이미지는 2 차원이니까 필터도 2 차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편의상 입력 데이터가 4 바이 4의 입력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필터 지금 필터가 3 바이 3, 3 바이 3 요 3 바이 3 자체를 강조하면 이게 인제 커널이 되죠. 커널이 3 바이 3인 거가 있어서 한 번 구하려면 여기 3 곱하기 W1 자기 위치에 대해서 1 곱하기 W2 0 곱하기 W3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마지막에 5 곱하기 W8 그쵸? 그다음에 1과 W9가 짝꿍이 돼서 바이어스를 더해서 한 개의 출력이 나와요. 그럼 그다음 건 어떻게 한다? 하나 옆 칸 가면 되겠죠 아까처럼. 옆 칸까지밖에 못 가니까 두 번째 칸. 그다음에 다 갔으니까 요번에는 밑에 칸. 그다음에 또 다 갔으니까 오른 칸. 요렇게 해서 4 개를 만들 수가 있었네요. 지금 4 바이 4 에서 3 바이 3의 커널 이런 사이즈의 가중치를 가지니까 2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지금 요거는 아까 여기서의 빨간색, 요 빨간색이 여기로 오는 거고 요런 식으로 둘 셋 넷 하니까 4 개. 요거는 여기로 오는 거고 4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정보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2 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계 필터를 사용을 하면 복수계 특성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앞에서 만들어낸 요 부분 제가 이름을 지금 잘 지어 줬어야 됐는데 이 친구를 특성 맵이라고 해요. 친구의 이름이 특성 맵. 도장 찍고 나와서 다음 층 사실은 그 신경망 입장에서는 앞층에서 출력층 한 커널의 출력층인데 요거를 특성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필터에 대해서 도장 찍고 지나온 거를. 근데 인제 필터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계를 만들면 복수계만큼의 특성 맵을 만듭니다. 요렇게 했을 땐 요거가 필터 1, 필터 2, 필터 1, 필터 2, 필터 3 요렇게 필터가 3 개가 있어요. 3 개에 대해서 특성 맵 지금 특성 맵이 3 개가 나왔죠. 요렇게 3 개가 나온 거를 어 서로 다른 어
특성 맵 3개가 나오는데요. 각 필터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지금 필터가 3개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가진 거랑 지금 필터 2 요 W1, W1, W1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가 다 다른 그만큼의 가중치들이 있는 거고, 특성 맵은 이 합성곱에 나온 결과물 특성 맵은 2차원 구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특성 맵에다가 필터 개수만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요게 첫 번째 거 맨 위에 거, 요게 맨 위에 거, 요게 두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거, 요게 세 번째 거 하면은 요게 세 번째 거가 겹쳐져서 3개의 특성 맵이 생긴 거예요. 필터 개수만큼의 특성 맵이 생겨서 결국은 특성 맵은 차원이 맨 뒤에 필터 개수만큼의 차원이 하나가 필터 개수만큼의 차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요것도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진행을 가 볼게요. 그럼 필터가 여러 개가 돼서 특성 맵이 이렇게 되고, 이때 특성 맵 필터는 입력층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4에서 3x3을 했더니 2x2로다가 이미지가 너무 작아져 버렸잖아요. 특성이 나오는 게 적어져서 통상적으로 특성 맵은 작은 크기의 커널을 사용합니다. 3x3이라든지 뭐 2x2라든지 요런 식의 작은 커널을 쓰게 돼요. 커도 뭐 제일 커도 11x11 요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이미지 사이즈에 비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케라스에서는 합성 곱층을 그럼 어떻게 구현하느냐? 케라스의 레이어즈에 우리 덴스층도 있었고 플래튼도 있었고 드롭 아웃도 있었었죠. 이렇게 층을 쌓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요 안에 컨볼루셔널 계열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들 도움을 찾아보면 컨브 1D, 2D, 3D가 있고, 그다음에 세퍼러블하고 뭐 뎁스 와이드, 컨브 1D 트랜스포즈 레이어 등등등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요렇게 사용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꼭 이미지만 처리하지는 않아요. 우리 처음에 컨볼루션 얘기했었을 때 1D 짜리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1D로 하고 우리는 지금 2D를 사용을 합니다. 컬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미지로 묶어서 사용을 할 거라서 2D 레이어로 사용을 할게요. 나중에 컬러 부분을 해도 3D 레이어는 아니고 2D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3D 레이어나 1D 레이어는 그 데이터가 갖는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입력 이미지에서 왼쪽에서 왜 컬러 때는 3D를 안 쓰냐면 위아래 그다음에 뒤로까지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위아래와 좌우만 이동하는, 내가 이동하는 방향이 두 방향이기 때문에 2D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텐서플로우에서 컨브 2D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사용하는 거는 컨볼루셔널 2D 레이어를 사용을 할 거니까 필터 개수가 들어가고, 지금 도장 10개라는 거 아까 본 것처럼,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 그 안에 가중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3개, 3개. 그다음에 요층도 활성화 함수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렐루 함수까지를 갖고 있게끔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실습은 그 다음 쪽에 패션 앱리스트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코드는 요렇게 이해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합성곱을 다루기 위한 도구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필터를 적용하면 입력층의 크기보다 작은 특성 맵이 나오게 되죠. 4x4 였을 때 2가 나오지만 28 곱하기 28을 해도 어 커널의 사이즈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인가가 데이터가 잘려 나갈 거예요. 요거를 안 잘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 패딩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패딩은 채워 놓는다는 건데요. 요렇게 0으로다가 가상으로다가 원소를 채워 놔요. 그러면 입력층 주변에 패딩이 됐죠. 요렇게 해서 인제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 지금 보면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에 하나 찍고 하나에 하나 찍고 이 차례대로 지금 16개 가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아까는 4 개였었었는데 요 끄트머리를 포함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4x4 원래 데이터 사이즈를 유지하는 모양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66 왜냐면 패딩을 채우면서 이게 6x6이 돼 가지고 33 커널로 지나가니까 4x4로 끝날 수가 있었었네요. 자, 요렇게 지나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변을 채움으로 해 가지고 어 사이 어
이미지 사이즈, 입력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지 않는 게 패딩이고요. 패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이즈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모서리 부분의 데이터가 반영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패딩을 하지 않았을 때 요 3을 보면 되게 몇 번 반영이 됐어요? 한 번밖에 반영이 안 됐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요 4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4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요 끄트머리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또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요 경우를 살펴보면 자 원래는 한 번 패딩을 안 했을 때는 요 부분은 두 번, 여기는 네 번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이 두 번 반영됐었었죠. 그런데 패딩을 해서 하게 되면 아홉 모퉁이도 네 번, 가운데 부분은 아홉 번, 여기도 여섯 번. 그럼 요거는 두 배 조금 넘는 숫자잖아요. 요는 네 배 넘는 숫자고. 요거를 앞에 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 3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 반영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패딩을 함으로 해 가지고 모서리와 중앙부의 참여 비율이 다른 거를 개선하는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이동할 때 지금 패딩을 할 때 한 칸씩 이동을 했었었는데 한 칸이 아니고 얘는 지금 3 개짜리를 한 칸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두 칸을 이동시켰어요. 두 칸 이동했죠. 그다음에 요것도 아래로 두 칸씩 이동했어요. 두 두 칸 이동을 하니까 특성 맵이 3-3 으로 패딩을 했었어도 4 개밖에 못 찍죠. 근데 요렇게 하면 어 요렇게 하면 데이터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스트라이드를 하면 작아지기는 하는데 어 횟수를 줄이면서 그 특성이 좀 없어져 버리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풀링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하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다만 스트라이드라는 개수는 요렇게 이동하는 칸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합성 곱을 할 때 한 개씩 패딩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씩 스트라이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풀링을 할 때는 그 풀링 크기만큼의 스트라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하고 스트라이드를 설정하는 것까지만 또 살펴볼게요. 앞서서 봤었던 컨볼루셔널 2D에서 패딩이라는 거는 same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게 몇 개를 했었을 때 원래 이미지하고 보존하는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끔 패딩을 same이라고 해 놓으면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 입력층과 출력층이 동일한 크기가 나오도록 알아서 해 줘요. 그래서 same이라고 넣고 동일한 크기의 특성 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어 상하 좌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간격인데 기본으로는 하나가 들어 있고 두 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위하고 아래가 똑같이 이동할 거니까 요거는 1, 1 이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내가 좌우로는 한 칸 이동할 건데 위아래로는 두 칸 이동할 거야 하면 요렇게 지정을 해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잘 없어서 보통은 요렇게 1 by 1 로다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이게 이미지가 아닌 다른 컨볼루션일 때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듯하고 기본적으로는 정방향 1 이라고 해 놓으면 그러면 2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2 by 2로 스트라이딩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지금 인제 패딩과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풀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어 갑니다.